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독재자 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공무원입니다. 처음에 대통령 되면서 이 윤석열을 윤석열이라고 발음하라고 했죠. 방송사들 지금도 안 고치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니까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어떻게 윤석열입니까? 성열이라고 발음하라고 댓글 부대들까지 돌아다녔는데 이것이 국민의 언어를 장악하는 독재의 수단이었죠.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것도 이런 언어 독재의 수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사에서 대통령에게 반발을 하든지 항의를 하면 바로 이번에 대통령의 오른팔로 내란을 수행했던 국방장관, 그가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입을 틀어막고 사람을 강제로 체포해서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을 카메라를 통해 그대로 송출했습니다. 대단한 독재자이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국민들을 다 멈춰 세웠습니다.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그리고 황제처럼 모든 도로를 막아놓고 그렇게 출퇴근을 2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갖가지 추문, 부패,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은 앞으로 나오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를 자기들 부부의 안전을 사는 거래 도구로 썼습니다. 어이없는 것이 2024년 봄에 현재 윤석열을 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의 그 변명이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세상에 윤석열하고 이재명 말고는 대통령 못합니까? 둘이 왕의 혈통을 타고났습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재명을 악마라고 하는, 죄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법정부가 유죄 판결을 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만일 죄 있는 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이 이재명과 거래를 했습니다. 봄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대통령 2명 투톱 체제. 이재명이 대선 나가는데 걸림돌을 다 없애주겠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내란 비상계엄 직전에 또 신평하고 이재명이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래는 비단 이제 보수라는 말도 신물이 나지만 보수 측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측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거래를 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윤석열과 거래를 한 사람이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재 이
내란범을 비호하고 있는, 그리고 내란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권성동과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임기 단축 개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보수든 민주당 지지자이건 정상적인 국민이건 일꾼을 고를 때 일꾼의 뜻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당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탄핵소추는 왜 했습니까? 파면하라고 탄핵소추를 해놓고 그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걸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을 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해서 민주당을 배신한 것이죠. 다들 이렇습니다. 뒷거래들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단축 개헌 논의는 바로 이러한 내란범들, 내란 혐의자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윤석열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헌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둘 수 없죠. 자, 대통령의 일을 하지 마라.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권한 대행이 들어왔죠. 정부는 끄떡없습니다. 윤석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로서 이 내란범들을 소탕하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라고 권한 대행을 앉혔더니 그게 이제 보니 윤석열의 한덕수였다. 이 내란 전 과정에서 계속 보좌를 했던, 결국은 한 팀이었던 한덕수였다. 한 팀으로 보이죠. 이자가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까 내란범들을 소탕하는 것이 아니고 내란범들을 빼내고 내란의 흔적을 지우고 이들을 수사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오늘 조사 못하게 하고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거는 내란범이나 하는 짓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범인들이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실을 밝히고 자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이 살아있는 나라이죠. 내란범은 즉시 파면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야기했죠. 무죄 추정이 아니고 유죄 추정이다. 게다가 계속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현행범이다. 이것도 처벌 못하면 대한민국 법은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무법지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를 아노미 사회라고 합니다. 세계 열강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하등 집단들의 갈취 대상이 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란범은 즉시 파면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해서 권한 대행이 할 일은 이런 일을 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다. 그날에 이르러서
여건이 되면 대통령이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는 안 되겠죠. 이미 때가 묻어서. 윤석열이 묻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현재의 정부를 현상 유지하고 이러한 내란 세력을 척결해서 질서를 잡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행정집행에 충실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죠.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했습니다. 막 거부하고 대들었죠. 재판관 임명하는 게 무엇이 문제다 이래가면서. 그러면 권한대행 왜 있습니까? 질서를 계속 깨뜨린 상태로 두겠다는데. 그 다음에 이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특검 임명에 대한 그 법안을 받아들여서 공포해야 되는데 공포 안 한다고 버텼습니다. 권한대행이 된 다음에는 내란범 지키기를 한 것이죠. 마치 한덕수가 예전처럼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범인을 더 오랫동안 앞으로 이렇게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대통령 관저에서 공밥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나머지 2년 반 버티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래서 한덕수를 총리에서 이런 총리는 더구나 한덕수 구속 수사해야 하겠죠.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이 총리 탄핵소추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의 의미를 보면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됐죠. 탄핵소추라는 의미는 국회가, 여러분은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일부 찬성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했다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 의사입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겁니다. 이 사람 쫓아내자고 의결한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결을 해서 쫓아낼지 판단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입법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인이 이거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나도 위반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이 내란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이 내란에 대해서는 다들 지켜봤죠. 이렇게 총리 자격을 잃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를 이끌고 있죠.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본래 행사하던 권한, 그 권한은 우리가 법으로 시킨 일들입니다. 그걸 다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하는,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하는 것이 권한 행사입니다.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도 임명하고 특검법도 공포하고 또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총리를 해임하고 새로 임명하고 내란에 가담했던 장관들 이것도 다시 임명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일은 국가를 안정시켜야 하죠. 정부가 정상가동되게 하는 겁니다.
내란 범인들이 아직 저 관저에 앉아 있고 힘을 과시하고 하는 것은 범인들이 아직 곳곳에서 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상가동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범죄자들은 처벌할 수 있게,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국가의 기관들이 고장나고 무너졌고 한 것은 보수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가령 어떤 정당이, 국민의힘 같은 데가 정부 공관에 침입을 해서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그러한 범죄는 처벌을 해야 하죠. 최상목 대행이 할 일입니다. 그러한 정당은 상권 분립에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를 시켜서 위헌정당 제소도 해야 합니다. 저게 과거에 여당이었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단지 헌법과 법률에만 따라야 하는 것이죠. 현재 보면 내란범 윤석열이 수사기관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따랐죠. 국회도 법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수사기관 저런 수사기관 있는데 윤석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여기서 조사받기 싫어. 여기서 조사받기는 좀 찜찜해. 마음에 드는 수사기관이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오라고 하는데 못 가겠네. 국회에서 공수처장이 대통령께서 응하시면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들이 분노했죠. 우리 공수처는 대통령님을 최고의 예우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수사할 때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안 쓰고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쓰느냐. 이것이 참 큰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을 겪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 단계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배우고 깨닫고 하면 우리나라는 더 나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윤석열을 왕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 일반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눈물 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그들이 왜 국민으로서 부족한가. 그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치가 안 되면 국민 주권주의는 그저 망가지고 만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화배우 이영걸이 진시황을 죽이러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잘 싸우는 그런 전사로 나오죠. 진시황은 칼도 없이 맨몸으로 이영걸을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 그 배짱이 대단하다. 본인도 칼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영화 장면은 그렇습니다. 맨몸으로 대단한 그 전투력을 지닌 이연거를 상대해서 대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의 황제들은, 과거의 이 군주 시대의 군주들은 그런 미신을 믿고 있기는 했습니다. 옛날에 하늘로부터 권봉이라고 그러죠. 신의 권봉을 받은 것이 왕의 집안이고, 그래서 이 집안은 대대로 왕을 한다. 왕의 혈통에 따라서 왕을 한다. 그래서 왕은 칼로 찔러도 화살이 그 몸을 못 뚫는 줄 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주위에서 겹겹이 지켜줘서 그 위험을 못 느꼈는지, 아니면은 거의 신앙심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풍경. 왕은 칼로 찔러도 피를 흘리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군주시대입니다. 왕들이 대담하게 전쟁터에서 앞에 딱 서 있는 것은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이 신성한 혈통인 나를 죽일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정신력이었던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은 자기가 바로 그 신성한 왕의 피를 물려받은 자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시황도 이연걸이 그저 칼로 찌르면 관통됩니다. 그리고 고꾸라져서 죽습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하겠다 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참 소심하죠. 이 현행범을, 유죄가 추정되는 반역자를 긴급 체포하면 됩니다. 일전에 이야기했죠. 국민들이 현행범 체포해서 그냥 질질 끌고 가서 수사기관에 넘겨줘도 된다. 그 과정에 윤석열을 비호한 자들이 총구를 국민에게 들이댄다? 한번 너희들 가루가 돼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공수처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법원은 여기에 협조하십시오. 물론 지금도 국민이 체포해서 먼저 발견,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윤석열이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잡아서 어디다가 B1 벙커에 끌고 가기로 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윤석열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체포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줘도 됩니다. 여전히 이 법률은 유효합니다. 어떻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까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십시오. 구속영장도 협력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회, 정부, 법원 중에 정부의 우두머리가 내란을 일으켰다. 국가를 쓰러뜨려서 가로채려고 했다. 그러면 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했듯이 입법부는
영장 발부를 못하죠. 사법정부는 구속시키십시오. 현재 범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 국민의힘, 이 내란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위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는 것 뿐입니다. 내란은 저질러졌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범인들과 국민의힘,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이 혼란이 종결됩니다. 하필 이런 상황에 연말에 우리나라에는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성실히 충실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이 재난행정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 일은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윤석열은 칼로 찔러도 칼이 안 들어가는 존재야, 공수처가 벌벌 떨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부는 무너집니다. 헌법과 법률 이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정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보수라고 하는 이 내란 세력을 지키고자, 왜냐하면 이재명이 너무나 나빠서 그들의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을 잡아 세워서라도 그들과 맞서게 하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나쁜 야당이라고 하죠. 정부가 무너지면 바로 그 나쁜 야당이 그들의 대중이 폭거를 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윤석열이 그래도 저 나쁜 야당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윤석열은 문재인하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도대체 비상계엄을 내세워서 군대로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윤석열의 명단에 문재인은 왜 없었습니까? 윤석열이 거사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김경수가 왜 드디어라고 하면서 입국한 겁니까? 내란범 윤석열을 살려도 그는 여러분이 막고자 하는 이재명을 막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거래한 자다. 단호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의검찰, 윤석열을 비호하는 부패검찰 아니고 정의검찰, 그리고 능력 있는 수사기관이 이 질서를 잡지 못하면 국민 대중이 범인을 끌어내고 국민의힘을 짓부술 겁니다. 제2의 4.19 지금은 더 참혹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지금 정부를 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단호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